예, 오늘도 여러분께 이 문제 분석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새누리당 전 의원이셨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아까 그러니까 막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막 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솔직히 내일 아침에 저 YTN 저희 라디오 진행하잖아요. 섭외가 안 돼요. 새누리당 의원분들 전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딱 한 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내일 직접 들어보시고, 한 분 겨우 모셨는데, 야, 진짜 말씀들 안 하시대. 근데 어쨌든 내일 9일자 신문엔 어떤 헤드라인이 나올까? 저희가 미리 이 세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헤드라인을 한번 직접 써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판넬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한 분씩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이게 나이 순서로 된 거네? 그거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군요. 몰랐는데. 예. 자, 한번. 예. 자, 남이장군 길 걷는 유승민. 멋있네요. 남이장군? 예, 왜? 잘 아시죠? 남이장군이 누구신지. 잘은 모릅니다. 그건 사실 신문에 날 헤드라인은 아니고, 예. 유승민 오늘 원내대표 사태를 보면서,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남이장군이 누구냐 하면 26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아하. 병조 판사가 됐죠. 예. 돼가지고 쓴 시가, 유명한 시가 있죠. 앞부분은 거두절미하고,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불러주랴. 그래서 그게 유자광이라는 어떤 드라마에 보면 간신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시를 갖다가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을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남이장군이 시를 지었다고. 구테타 세력으로 몰았다 이거죠. 역적으로 몬 거죠. 예, 그 당시에 그런 말하면 또 그렇죠. 태종의 외손자거든요, 남이장군이. 그런 신분이 있는데다가, 그래서 27세에 참수를 당했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보면은, 오늘도 말했습니다만은 어떤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 저번에 정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러면서 어떤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박 대통령과 이렇게 좀 각이 지는 시각, 그 다음, 오늘도 말했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런 자기의 어떤 신념, 이걸 펴보기 위해서 어떤 원내대표 국회의원을 했는데, 아마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모함이랄까?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물러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1년 만에 병조 판서 물러난 거랑, 그 다음 원내대표 된 지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단기간 내에 원내대표를 물러난 거.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결국 펴지 못하고 물러가는구나. 그게 참수지만 이번에도 비싼 말 하셨죠? 목을 쳐달라. 목을 치는 거나 참수나 그게 한자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거의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본 뜻은 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신지호 박사님은 뭐를 하셨는지. 유승민의 대권선언. 이게 위하고 밑하고 너무 다르네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참수 당했다, 찍어내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죽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죠, 이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보니까, 저는 사퇴할 때는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땐 말없이 떠나주세요. 네. 왜냐면 여백에 밀을 당기는 거고, 뭔가 애잔함, 그에 대한 어떤 동정심, 짠함, 이런 걸 유발시키면서 아주 간결하고 담백한 그런 사태, 메시지를 남기는 게 저는 제 감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운운하시고, 또 따뜻한 보수 다 좋습니다만, 비록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 뜻을 나는 더 가열차게
이 뜻을,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내가 대권 도전하겠다라는 마치 대권 출사표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요, 정말 부러지긴 해도 구부러질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성정이. 네. 그런 점에서는 참 묘하게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다를 내려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사퇴를 했는데 두 분의 성정이요. 옛날 2007년 그때 캠프 때 유승민 의원이 비서실장하고 참모할 그렇죠. 때 네. 그때 별명이 남자 박근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성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딱 먹으면요. 이게 그냥 못 먹어도 고고. 구부러지는 거 없고.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뭐 미스터 박근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하튼 오늘 큰 꿈을 자기 그냥 국민들 앞에 오히려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대권 선언으로 저한테는 여겨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 강 교수님은, 예. 네. 사도세자의 반란. 네. 예. 저는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최근에 있었던 13일간, 14일간에 있었던 일이 보통의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 이제 당원 당규에도 없는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걸 사상 초유의 원내대표 사퇴 공고 결의안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데요. 사도세자가 영조 때 가장 많이 석고대제를 한 그 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석고대제를 하고 또 두 번째 특이한 사실은 이 뒤주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한 번도 본인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의총을 약간 뒤주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 물러나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만둬야 된다 했는데 본인이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사도세자는 어떻게 하셨냐면 새 손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새 손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죽어갔는데 사도세자가 그 뒤주 안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역사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뛰쳐나오신 거죠. 사도세자가 뛰쳐나와서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 반란의 의미를 좀 부여되는 그런 장면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일맥상통하시네요. 그렇죠. 예. 말씀이. 예. 죄송합니다. 혼자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과정에서. 오늘까지 과정에서. 뭐 이런 거 왕따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예. 그런데 지금 의총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총이 4시간이 걸렸어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11시, 12시, 1시 넘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4시간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예상보다는 좀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았다고 왜냐하면요, 이거는 치열한 사전에 발언 신청한 분이 벌써 30명을 네.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분 발언 신청 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 신청하는 분, 또 재신청하는 분, 뭐 이렇게 되면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의총을 시작하면서 오늘 안으로만 좀 끝내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끝내자. 예. 오늘은 끝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오늘 끝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모두 발언을요. 유승민 대표의 사퇴문도 사퇴문이지만 김무성 대표의 모두 발언이요. 굉장히 균형 있게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유승민 대표가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훨씬 많고 뭐 의리와 열정의 사나이고 하지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쭉 모두 발언을 하니까 이게 단순히 친박 비박 구도가 아니라 비박 내에서 유승민이 물러나는 건 맞지 않지만 그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당과 국가를 위해서 물러나줘야지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론자들 그쪽을 쭉 많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래도 4시간이면 굉장히 양호했다. 전 사실 가정이지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좀 더 의원들하고 많은 스킨십을 갖고 보다 많은 인간적 관계를 가졌더라면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4시간보다 더 길어졌겠죠. 10시간이 되고 오늘 안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또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시간 걸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그래도 의원총회를 거치고 여기서 많은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만일에 이게 DJ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사태가 대통령이 만일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으면 뭐 아주 그냥 뒤돌아보 25일 날 지난 6월 25일 날 담아 있었는데요. 금방 물러났을 건데 그래도 그동안 비박의 어떤 공격 이런 게 쭉 있어 오고 결국 그 절차도 마치 유승민 대표가 원내 의원총회의 그 결론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취한 게 비록 이번에 그 물러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것은 비민주적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짧은 70년의 의정 역사지만은 상당한 발전이 있다. 이게 밑거름이 돼서 다음번에는 아마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은 쉽게 원내대표 물러가라 소리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의 사퇴 기자회견 그 모습을 잠깐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희 책임이 큽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 여기서 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네. 이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이거는 듣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이 아니까. 그렇죠. 네. 예. 정확하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정면으로 한 거다. 즉 원칙과 정의와 법에 다 맞지 않는 걸 지금 하신 거고 난 그거에 항거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지점인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의 사태를 본인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힘으로 밀려나는 거지만 내가 이게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지점은 떠나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목은 있는데 이 처음에 시작된 게 대통령의 어쨌든 말씀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전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주를 이룬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전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지점도 사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는요, 좀 논리 비약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공화국 헌법 1조 1항 그거랑 본인이 끝까지 던지지 않은 것과 이렇게 직결을 시켰는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논리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구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상권 분립 원칙에 위배됐는데 나중에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권유하고 뭐 하는 거기서 사실 정치적 결단을 그러니까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본인이 그거를 던진다. 그러면 그게 헌법 1조 1항 정신을 뭐 어긴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좀 논리 비약이 있고 두 번째는요. 유승민 전 의원, 이제 전 원내대표 보니까요. 이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에 미국 경제학 박사에 막 KDI,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니까 그렇죠. IQ가 굉장히 좋으신 분 굉장히 아니에요? 머리는 좋으신 것 네, 같아요. IQ는 좋은데 EQ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왠고하뇨? 정치는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오늘 같은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반박을 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다소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좀 믿지더라도 이렇게 큰 불만이나 이런 걸 피력을 안 하고 깨끗이 툴툴 털고
떠나가는, 훌훌 떠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는 사람들에게 더 애잔한 그런 그거를 유발시킴으로써 아, 유승민이 참 통이 크네, 사람 좀 넉넉하네 하는 그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게 훨씬 대중 정치인으로서 어떤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보니까 IQ는 좋은데요. EQ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그 이번에 유승민 대표 이걸 보면서 정치인들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 말을 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억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되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닿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하신 말씀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거부권만 행사했으면 오늘날에 이 분란도 없었고 그다음 유승민 대표 아까 그 우리 그 신지호 전 의원님이 유승민의 대권선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요. 유승민 대표한테 만일에 유승민 대표가 오늘 사퇴하고 나 사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렇게 뜻을 같이 하지 못해 사퇴합니다. 이 정도로 끝났으면은 아, 좀 더 가슴이 와닿지 않을까. 근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놨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사실 사퇴하는 거 이게 그 자기 원칙에 어긋나게 그다음 도저히 물러나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사유로 물러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여러 가지 붙이면은 오히려 조금 구차해진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아까 한 가지만 더 저기 그 신지호 의원님께서 그 민주공화국이란 말하고 이거 하고 논리적 비약이라는데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민주공화국이란 건 뭐냐 하면 권력이 분점됐다는 취지입니다. 권력이. 국민에게도 있고 그다음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란 말에 제가 방점을 두는 게요. 그것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의해서 내가 사법, 입법,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놓게 한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돼서 안 된다. 이런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보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한 거지. 뭐 민주공화국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얼토당토 않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좋고요. 제가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에게 굳이 이제 시비를 걸자면 이렇게 좀 걸겠어요. 아, 그러면 헌법 1조고 자기 정치 생명을 잃더라도 꼭 지키고 싶은 가치였다면요.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고 90도 각도로 사죄를 했나요? 그건 뭔가요? 이렇게까지도 숭고한 가치였다면요. 암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 요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꼿꼿하게 버텼어야지. 그때 왜 90도 각도로 숙였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아주 1급 핵심 특급 그렇죠. 참모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읽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헌법 1조 1항의 그 정신과 가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그죠? 그럼 그런 분을 그러면 그 대통령 만들고자 한 자신은 뭐예요, 그러면? 굳이 시비를 걸자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유승민 대표가 어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탁월한 논리, 명쾌한 뭘로 이제 남들 이렇게 칵 제압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대통령 만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뭐 이런 대통령으로 충분히 인식했겠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제 그게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왜 대통령한테 그 납작 엎드렸냐 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 원내 대표로서 집권당의 원내 대표로서 당을 살리자 그 김무성 그 대표 말한 대로 당이 분열돼서 안 된다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또 좀 선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회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기가 사퇴 의사 밝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을 그렇죠.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 국회법의 39조 2항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국회 운영의 위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내려놓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야당이 같이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법률적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게 먼저냐인데요. 이 교섭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원내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원내대표 아니라도 될 수 있냐. 근데 원내대표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교섭단체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의 자격 자체가 원내대표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네, 원내대표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내대표를 사퇴했다면 그 사퇴를 누가 수리하는지는 아마 당대표가 수리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수리하는 순간에 원내대표 자격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상실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이제 7일 내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뽑히면은, 이제 그분이 새로 이제 교섭단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으로 이제 또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이 문제는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법에 되는 거지, 이게 뭐 동의 이거는 필요 없을 걸로 추측됩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들고,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선 주자 이미지로서는 약간 마이너스를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이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진 못했고, 하지만 정당의 관리자, 당 대표를 쓴 플러스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양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세련되게 절차를 밟아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름 좀 명예롭게 그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는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옳은 과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운영의 미를 좀 살렸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소위 대선 주자로서의 김무성 대표는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를 했다. 왜냐하면 대참 모습을 보지도 좀 못했고 어떻게 이제 어영부영하는 모습처럼 대중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예, 김무성 대표는요, 요번에 사실 오늘 모두 발언을 보면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야당 독재법, 망국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근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그때 18대 말기에 의총에서 저도 의총에 참석했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고 딱 정리를 해 주셔갖고 이게 통과된 법이에요. 그걸 김무성 대표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그걸 거리를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도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하면서 거중 조정 역할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더 새가 붙는 뭔지 아니면 본인도 오락가락한다, 어정쩡하다, 눈치만 본다, 등치감 못한다 그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그 중재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줄타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줄타기죠. 줄타기인데 이게, 글쎄, 이게 근데 참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치에서 있죠. 올로와 라싱이 아니라면 항상 욕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아까 우리 강훈식 교수 말씀대로 진짜 정치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제가 이런 자리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일이 차라리 법과 원칙의 문제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슨 횡령을 한다든가 무슨 범법행위에서 나가라 그랬으면 간단한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한 대통령과 이런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극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아주 좀 이상한 방법이지만 최고위원회 결의도 나왔고 하지만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하면 의원총회에서 해야죠. 찬반 투표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게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은 보여줬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정치력은 보여줬는데, 우리 강 교수님이 뭐냐면, 정치력은 보여줬지만, 리더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러면은 당청 관계,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만뒀으니까, 당청 관계 제대로 돌아가나요?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로 김무성 대표는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한 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2의 제3의 문제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정확하게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의 소신을 추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의 후유증. 저는 오늘 저녁에 160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어떤 마음일까.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자, 그럼 나의 운명, 나의 앞으로 정치 활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정말 마음이 좀 헛헛하고 좀 심란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게 딱 한 분 제가 모셨다고. 네, 그러니까 다들 이 상황을 한 2, 3일은 적어도 여론도 봐야 되겠고, 본인의 개인 거치도 뭐 어떻게 되는 게 모르겠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 워낙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어떤 의미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이런 걸 확인해 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만 내가 재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3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선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처럼 만약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정국처럼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이게 많이 국민들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요, 저는 이게요, 승자 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다들 패자예요. 근데 다들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는데 누가 덜 마이너스가 났는가. 그런 비교는 의미가 있지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고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나 친박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번에 망신싹 뻗친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 추상과 같은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거중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자기 실력을 그대로 뽀록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1차 거세에도 실패하고 2차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움직여갖고 뭐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친박의 본인들의 정치적 승리다 생각하면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은 표면적으로 이겼는데 실제적으로 졌다. 그다음 김무성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대권선언 그러셨는데 표면적으로 분명히 졌죠. 굴복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꼭 이런 것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줄이고요.